안녕하세요, 렉터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 아버지와의 대화의 후속편을 올리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걸 좀 추가하고 아버지와 대화의 후속편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시장 데이터인데, 오늘 미국의 이제 자동차 시장 점유율 2023년 테슬라가 얼마나 했는지도 나왔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메일은 못하는데 정말 이렇게 소스를 덕분에 영상을 만들 소스를 이렇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요즘 너무 가짜 뉴스, 뭐 진실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짓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반론에, 이 비판에 거의 동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불법 마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illegal drug을 했다는데, 여기 보면 including LSD, 코케인, 엑스타시, 머쉬룸, 케타민, 그러니까 온갖 불법 마약을 다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여기 최근 X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답을 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이제 소통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걸 트윗이라고 해야 되나요? X를 날린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하고 행사도 나가고, 심지어는 어닝콜에 안 나온다 그래놓고 자기가 결국 나와서 계속 디펜스를 하죠. 대화를 약간 더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을 좀 멋있게, 이게 좀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래도 의사 전달이나 아주 굉장히 클리어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회사도 경영하고 있고, 지금 동네방네 5만 군데 다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마약 중독자인지, 현재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 지금 대중에게 비춰지는, 실제 일론 머스크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보는 뉴스라든지 이걸 보면은 절대로 마약 중독자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물론 잠을 좀 못 자서 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 그나마 최대한 쳐줘도, 근데 그러니까 전 아니라고 거의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게 로건의 팟캐스트에 가서 마리아나를, 그러니까 미국은 합법인 주도 꽤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사랑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스페이스X 로켓이라든지 중요한 국가 사업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람이면요, 정부 기관이 그렇게 마약 중독자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것도 맞고 랜덤으로 테스트하는 것도 맞을 테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아닐 것 같은데, 왜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데인데 이런 기사를 내놓는다라는 게 참 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치는지를 저도 진짜 몸소 느끼게 됐고, 정말 이거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과거에는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는 데서 정말 일론 머스크 말대로 패럿 케이지의 벌드에도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새똥으로 쓰기에도 별 볼 일이 없는, 좀 그러네요. 좀 많이 안타깝고, 정말 모두, 저도 조심해야겠죠. 이런 대형 언론사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잘못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비판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너무 스스로 논란을 만드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워낙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사진도 그래요. 왜 사진을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조회수를, 저도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요? 참 너무한 거 아닌가. 돈 앞에서 광고도 안 해주고 테슬라가 여러모로. 근데 너무, 일단 타이틀 자체도 너무 자극적으로 해서 이것도 참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가짜 뉴스들을 정말 많이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서로 교차 검증이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황상, 그리고 두 기업을 지금 CEO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정부 관계자들이랑 자주 만날 텐데, 이 상태로 만나는 게 이미 그 X에서 활동하는 것만 봐도
물론 기행이 있어서 저도 과거에 좀, 이 사람 왜 이러나 싶을 정도의, 뭐, 일부 비판을 예전에 한 적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봐서 이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은 이 근거로 되는 것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는 입장도 있겠다지만, 좀 뉘앙스가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도 이분의 일단 무죄 추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의혹 제기하고 아닌 말고식이 너무 많아서 그럼 괜히 이분은 그 비판을 막느라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제가 당한 것도 그렇고 왜 당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라고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매번 이 일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이걸 계속 비판을 막아대야 되니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뭐 제 채널에도 여러 가지 댓글이 그쵸 근거 없이 달리는 것도 꽤 많으니까요. 깝깝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거의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프로덕티비티를 내면서 약을 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냥 차 점유율로 무려 4.2% 폭스바겐을 추월했습니다. BMW도 추월했고요. 다임러도 추월을 했습니다. 순수 전기차만 팔아서요. 이제 닛산이 코앞에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고요. 내연기관 회사들과 전기차로만 경쟁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물론 올해도 잘 판다는 보장은 다시 한번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이 성장 속도는 무섭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현대가 진짜 대단하네요. 베스트셀링 10에 한 대도 못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다 모아가지고 두 자릿수를 마켓쉐어를 기록했다라는 건 현대가 진짜 대단합니다. 토요타와 더불어서 저게 다 내연기관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저 껍데기만 바꾸는 뭐가 됐든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정확한 선택이었고 참 현대기아차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의 10%는 정말 진짜 괄목할 만한 기록입니다. 이 10%가 가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진짜 이건 다시 한번 현대기아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근데 물론 전기차에도 좀 더 좀 미국에서도 좀 특히 미국에서 미국 시장이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팔고 지금 자릿수 두 자리 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등은 GM이고요. 2등은 토요타입니다. 14.4%. 그러니까 보통 한 15% 미국에서 먹으면요. 그 전후로 1등입니다. 워낙 무한 경쟁에 다양한 회사들이 정말 목숨 걸고 경쟁하는 동네라서 20%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전비가 이게 지금 새로운 EPA 규정 때문에 좀 축소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버지랑도 계속 대화를 했지만, 에피션시를 올리는, 그런 패키지도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지. 개별적으로 이제 좀 보면, F150 라이트닝, 그러니까 F150 F 시리즈의 EV 버전. 연말에 엄청 잘 팔았더라고요. 물론 그때 기대에는 뭐 월 한 3, 4천 대. 아직 갈 길이 멀긴 하구나. 멀죠. 심지어 스케일 다운 한 대잖아요. 이익이 안 나서? 그쵸. 팔면 팔수록 근데 손해가 막심한데. 내연차가 과연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숨고르기 한 대잖아요. 뭐 올해죠. 올해는 좀 쉬면서 가다가 뭐 내년에 좀 더 그 도요타의 행보가 참 놀라워.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얄밉잖아요. 어쨌든 흐름은 정해져 있는데 뭔가 그걸 이제 으쌰으쌰 뚫는 게 아니라 좀 내가 피 흘리고 싶지는 않아 이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고르기라든지 약간의 그러니까 대세 상승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서도 쥐어짜듯이 시장의 아주 단기적인 야, 흐름을 보고 니들이 먼저 가봐. 그냥 그 힘든 길. 그럼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쫓아갈래. 아니, 그러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포드 마기 이건 판매량이 아닙니다. 이제 멕시코에서 생산하는데 확연히 생산량이 주는 게 이제 보이죠. 빨간색이 이제 2023년인데 정말 어렵다. 일부러 내리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도 전기차는 뭐 역대급으로 팔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뻥이죠. 그러니까 그치. 가격이랑 수요가 그러니까 가격 대비 안 맞아서 이런 거죠. 그렇지. 수요가 죽긴 왜 죽어요? 싸게 그래서- 팔면 잘 팔리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보조금 많이 탈락했는데 얘 심지어 탈락했어요, 막이. 글쎄 말이야. 쉽지 않죠. 아직은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 내연차하고 승부하기는 조금 아직도 힘든 상황이지. 그런데 GM이 그래도 포드보다는 뭐 잘했지만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드리면 올해는 뭐 본인들이 발표했으니까요. 본인들이 뭐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GM이 어쨌든 더 했다. 근데 볼트가 좀 대표 모델이죠. 이게 좀 줄었는데 험머 EV가 드디어 이게 50대 판 적도 있어요. 한 분기에 얘네. 2022년에. 그 그래프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야, 몇 천대. 그래도 이제 시작하고 있구만, 뭐. 그쵸? 아니, 얘 나온 지가 몇 년인데, 2021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서야 이제 한 분기에 2,000대 파는데, 2천대. 시작이지. 근데 워낙 비싸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200이에요, 얘. 이거 크네. 예, 근데 전비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하고 비교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비판을 안 하면서, 참, 테슬라는 뭘 해도, 그래서 1등이니까 당연해. 그거는 테슬라가 감수를 해야 되는 문제야. 맨 앞에 가는데 어떤 질시가 없을 수가 있냐고. 예, 그리고 자꾸 이제 중국 회사랑 비교를 해야지. 왜 미국 회사랑 자꾸 비교하냐? 그쵸.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시장 상황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제가 미국에 있고, 이 미국의 차량 판매량을 보면은 이 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지. 그게 딱 보이네. 그쵸? 근데 네가 이렇게 띄워주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참 이러니까 제가 미국의 이런 GM이나 포드를 좀 보는 거지. 뭐 GM 포드가 테슬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캐딜락 리릭. 이것도 꽤 올라왔죠? 동네에서 보여요. 돌아다니는 게. 캐딜락 리릭. 그러니까 캐딜락의 전기 SUV 고급. 예. 또 나쁘진 않는데 계속 기사가 나오죠. GM의 이런 울티엄 포맷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게 곤욕이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게 전기차들이 이런 전자장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직도 젬병이고요. 근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천천히 간다 그러면은 뭐 캘리포니아 특히 서부는 그래도 인프라가 좋아서 뭐 라스베가스까지 간다든지 이런데 큰 뭐 마음을 여유롭게 먹으면 갈 수는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못 쓸 정도라고 제가 표현도 하긴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기준이 휘발유 넣는 거에 가솔린 넣는 거를 자꾸 비교하고 테슬라를 비판하다 보니까 저도 좀 격양돼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실제로 자주 쓰다 보면은 주변 평도 어느 정도는 근데 뭐 제가 유독 작년엔 좀 덜 했지만 그 전에 너무 로드트립을 다녀가지고 신나게 이 서부의 자연환경에 흠뻑 취해가지고 제가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이게 제 상황에서는 과장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때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기사를 보면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뭐 로드트립 뭐 이렇게 자주 하는 거 아니고 근데 그러시다면 그때 나랑 같이 로드트립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그 충전의 불편함을 못 그 테슬라 느꼈었는데. 슈퍼차저니까요. 이건 글쎄. 지금 얘기하는 건 다른데 EV고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얘기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모델 3를 몰아보지만 우리나라 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웬만한 지금 아파트에 다 충전 시설 깔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그 인프라는 미국보다 오히려 미국은 나라가 더 커갖고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뭐 사람들이 그래서 전기차를 저희는 뭐 테슬라도 응원하지만 전기차도 응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시장은 나쁘지 않다고 봐. 그, 우리나라는 집에서 충전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전기차를 적극 권하는 입장인데 특히 아파트에 살아도 다 저녁에 내려가서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도 저 다, 깜짝 다, 놀란 게 다, 예, 다, 몇십 다 다, 있는데 다 근데 알고 있어. 네, 저희가 뭐 통계를 보거나 응. 예, 지극히 저도 이 짧은 한국 시간에서의 그냥 체험이었기 때문에 섣부른 일반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 섣부른 일반화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더 강점은 이제 개인 주택에 훨씬 많이 사니까 집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충전할 수 있는 거. 그거가 뭐 훨씬 더 우리보단 낫다고 볼 수는 근데 있지. 주행 거리가 기니까요. 그치. 많이 그게 기니까. 일장일단이야. 응.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토파일럿과의 시너지 때문에 로드트립을 더 뛰게 됐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의 더 중요성을 더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GM은 슈퍼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함을 저는 솔직히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GM 슈퍼크루즈가 있으면은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쓰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오토파일럿 정도만 되더라도 장거리를 가는데 너무 편하기 때문에 왜 현대 기아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다 되니까. 응. 그렇죠. 네. 미국이 문제군요. 네, 소소하게는 이제 모델 Y의 레인지가 줄었습니다. EPA 레인지가. 이게 왜냐하면 테슬라가 뭐 허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EPA가 2024년부터는 규정을 강화했어요. 그렇지. 니네 보니까 모드 레인지 모드 이런 거 있더라. 이게 너무 모드별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harsh하게 한 거를 평균 내라고 가이드를 주면서 근데 EPA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 자동차 회사들이 테스트해서 내는 거죠. 가이드를 그렇지. 따라서. 가이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모델 Y는 이제 310마일로 줄었고 뭐 여기 막 6%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퍼포먼스는 한 285마일. 휠이 문제인데 정리한 게 있어요. 심지어 이 와중에 주행거리가 는 애가 있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중에. 3는 체인지가 없고요. 그렇지. 제가 갖고 있지만 롱레인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S. 근데 21인치 휠을 끼면은 휠을 바꾸면은 이 줄잖아요. 그렇지. 근데 늘었어요. 생각보다 휠의 영향이 상당히 커. 375였는데 382로 얘만 늘었고 근데 이제 플레드 가면 이제 미치죠. 제가 이래가지고 플레드가 참 좋거든요. 진짜. 이걸 고려를 안 했던 게 아니고 성능이 워낙 끝내주니까 플레드를 엄청 고민을 했죠.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의 차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이게 맞죠 사실. 21인치 끼면 320까지 주니까요. 상당히 많이 주는 거야. 405에서 320 너무 크죠. 너무 커요. 너무 이거는 예, 너무 커서 저는 주행거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지극히 제 취향입니다. X도 갖고 있죠, 저는. 이게 22인치 3.7% 줄었네요. 348에서 335. 22인치 휠을 끼면은 역시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플레드 끼면은 이제 300마일이군요. 좀 많이 줄죠. 많이 주네. 그래서 휠이 정말 중요하다. 모델 Y도 많이 줄고요. 아무래도 SUV에다가 20인치 휠을 끼면은 20인치나 21인치. 그러니까 휠이 크리티컬해요, 장거리에서. 그렇지. 그 면적이 넓어지면서 거기서 저항이 많이 오는 모양이네. 그리고 휠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휠 커버가 없잖아요. 에어로다이나믹을 통해서 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멋은 부리지만 주행거리를 희생하는 이제는 전기차 시대 오면은 휠도 멋지게 이게 바꾸지도 못하겠어요. 감내를 해야지. 그리고 모델 Y에도 모델 X에만 있었는데 S랑 X에만 있었는데 이제 울트라레드나
이제 스텔스 그레이가 들어오는데 스텔스 그레이가 공짜고요. 음. 원래 그레이가 공짜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보면 아시잖아요. 그 공짜 색깔 차들만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야. 뭔 알록달록을 좋아해요. 하얀색이 공짜일 때는 몽땅 하얀색이야. 그러더니 빨간색이 또 이게 저걸로 풀리니까 또 빨간색 차들이 쫙 돌아다녀. 아니 이제 X. 글쎄. 그러니까 S랑 X는 빨간색이 공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짜에서 제가 색칠한 게 있습니다. 원래 돈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공짜에서 색칠한 게 모티베이션인 걸 부정하지 않는데 색을 칠하고 보니까 그 색깔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테슬라 빨간색은 너무 새빨갰어요. 그치. 불자동차 같은. 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건 돈 주고 칠하는 것도 저건 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극히 쌌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있지만 막상 칠하고 보니까 이게 알갱이 도장면을 보니까 이게 빨간색 알갱이와 검은색 알갱이가 교묘하게 잘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을 섞은 게 아니라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치. 그게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럴 거야. 무게감이 있는 빨강이라서. 추천합니다. 이거는 뭐 생각보다 돈 주고 칠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뭐 너 어차피 그 공짜여서 너 칠한 인정한다니까요.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한 가지로만 저를 극단적으로 몰아가니까 부정하지 않는데 이건 돈 내고도 심지어 S랑 X 고급 모델보다는 2,000불 정도면은 테슬라도 이걸 많이 좀 팔 생각인 것 같아요. 가격도 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스텔스 그레이도 이게 S나 X를 통해서 봤을 때 되게 진해서 그렇죠. 이게 공짜면 사람들이 이걸 또 칠하겠죠. 스텔스 그레이로. 근데 레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